정도인데, 한, 그냥 1mm 정도 했는데, 그게 그냥, 여기 이제 연기를 개발한 단계 그런 것도 있고는 뭐, 설계한다고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저는 그게 될수록 근데 잘 보면 치는 거잖아. 또 저번에 약간 여기 작아야 혹시 네. 혹시 여기서 로터 스틸의 역할을 로터 스틸의 이게 로터 스틸의 역할은 너무 듣고 오면 여기에서 나온 애가 이 긴 패스로 빠져나와서 가지 않고 여기에서 최대한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돌아가는데 사실 여기서 나온 게 여기까지도 빠졌다 갈 수 있거든. 이게 마그네틱 퍼메빌리티가 낮으면. 그래서 요 모터 스틸은 그 마그네틱 퍼메빌리티 높은 거를 해가지고 여기서 최대한 여기에 바짝 붙어서 가게끔 만드는 역할인데, 그래서 할바그레이 모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안 쓰고 여기에다가 자석을 다른 거를 N극 S극을 붙여서 바로 자기장을 돌리는 그런 방식도 있어. 바로 가는 게 더 좋은 곳이고. 바로 가야 이 자기 저항이 작아지니까. 아, 자기 저항이 작아져야 내가 자속이 커져서 최대한 공극에서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가 있어. 같이 더해지는 요걸 선택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상황을 따라. 네,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 모터 토크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 뻔한 얘기들인데, 그 뻔한 얘기가 뭐 몇 차 오더로 결정을 할지 혹은 이게 어떤 느낌으로 결정을 하는 건지 이제 여러분들은 딱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요 그림 딱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그려지겠지만 사실 이 강의 자료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만 포인트만 기억하면 돼요,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식이 돼 있고, 근데 저도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은 이게 이제 모터 컨스턴트로 우리가 될 때는 어떤 Q축 전류가 있고 그 Q축 전류에 비례하는 어떤 텀으로 해가지고 모터가 바로 돼서 무조건 그 Q축 전류에 해당하는 애랑 토크 사이에서 1차 함수로 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안에 이제 자석과 관련된 얘기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임의의 위치일 때 이 얘랑 얘 사이에 이제 갖다 놨을 때 딱 달라붙는 그때 이제 걸리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거에 N극을 따라가면서 일정하게 어디 방향에 전류를 주면은 이런 복잡한 이퀘이션을 이제 간단한 1차 함수로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 모터를 어떻게 제어하는가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은 솔직히 모터 제어보다도 약간 자석발 쪽의 어떤 그런 포뮬레이션에 가까운 설명이 아니었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도 기본이 되니까 다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이제 토크를 우리가 진짜 제어를 할 때 사용하는 그 Q축 전류, 그리고 전류가 커지면 무조건 토크도 커지고 토크 상수가 있고, 요 얘기는 조금 다른 데서부터 우리가 그 유도를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이제 전기 회로에서 우리가 이 전체 파워를 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메카니컬 파워를 만드는 부분을 우리가 오메가로 나눠가지고 토크를 만드는 식으로 해서 요런 식으로 이제 식을 유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LD랑 LQ 이렇게 해가지고 D축 인덕턴스랑 Q축 인덕턴스랑 이제 뭐 다른데, 그게 이제 같아지는 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해든 웬만하면은 그 자기 저항이나 이런 구조상에서의 그 패스가 비슷하게끔 만드는 게 이런 거고, 다르게 생긴 애들은 막 이 자석들이 안에 막 되게 막 변태같이 막 돼 있는 그런 구조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것들이 생겨서 우리 토크를 결정하는 게 유일하게 이막 전류, 이 Q축 전류랑 뭐 비례하긴 해요. 이쪽도 Q가 들어있고 이쪽도 Q가 들어가 있으니까 Q로 몰면은 1차 함수이긴 한데, D가 이제 토크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인 어떤 모터들도 좀 있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LD랑 LQ가 똑같아가지고 0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모터는 그냥 무조건 이게 이제 자석의 색이고 그냥 Q축 전류 주면 그냥 토크랑 비례하고 어떤 토크 컨스턴트가 존재하는구나를 알면 되고, 그게 이제 우리 모터 상수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는 그런 놈이 이제 될 거예요. 그것도 이따가 데이터 시트 값도 다 같이 볼 거니까, 네, 그것도 기다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을 원래 30분 내에 끝내고 Q&A 받으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Q&A 혹시 좀 분위기 좀 환기시키고 넘어갈까요? 질문이 없으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자, 이제 어떻게 모터를 컨트롤하는가? 요거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요 미니스타 액추에이터를 누가 인터넷에 까가지고 해놓은 이거는 벤카츠가 논문 때 썼던 거일 것 같다. 예, 요거에 대한 거를 이제 요 그림 뭐예요? 솔리드웍스에서 이렇게 뽑는 거 말한 이름이 있어요? 렌더링. 이렇게 쭉 하는 거? 네. 예, 아무튼 그거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모터가 보통 스테이터, 로터 이거 이제 들어봤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로봇까지 어떻게 굴리냐 이거 뭐 기계 설계하시는 분들은 잘 아는데 저같이 약간 제어나 회로 쪽 했던 사람들은 좀 신기해서 한 번만 얘기를 해줄게요. 자, 우리가 스테이터에서 전류를 흘리면은 요거 돌아가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럼 이제 요거 돌아가죠. 그럼 요거 돌아가는 게 누구랑 누구랑 연결이 돼 있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아우터 로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너 로터, 아우터 로터가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로터가 얘보다 직경이 작잖아요. 그래서 안에다가 자기장을 쏘고 얘가 안에서 도는데 미니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 돌아가는 부분이 바깥쪽에 있어가지고 안에서 바깥쪽으로 자기장을 쏴서 바깥놈이 이제 돌아가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로터를 요 어떤 하우징에다가 붙인 거고 그래서 요 놈이 이제 돌아가고 그럼 요 놈이 돌아갈 때 같이 돌아가는 놈이 뭐냐? 얘랑 이제 요 놈이랑 아마 요 나사통에서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요 썬기어 요 작은 놈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어를 우리가 다는 목적은 뭐냐면 토크를 세게 만들려고 기어를 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뭐 어쨌든 복잡한 메커니즘 상관없이 입력단보다 우리가 출력단이 이 반지름이 커야 얘가 속도가 느려지고 토크가 세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자전거 그냥 이렇게 체인으로 달든 뭐를 달든 결국 이게 커졌냐를 보면 돼서 막 맨 처음엔 저도 되게 헷갈렸어요. 썬기어 막 뭐 플래네터리 기어 그다음에 뭐 링기어 헷갈렸는데 일단 내가 모터가 나오는 놈은 제일 작은 놈이랑 연결돼 있다 보면 돼요. 그래서 요 작은 놈이랑 이제 연결이 돼 있고 그럼 요 놈이 이제 어느 놈이랑 연결이 돼 있냐? 여기에 있는 기어의 사이에 들어와요. 그래서 요 놈이 돌 때 요 놈, 요 놈, 요 놈 세 놈을 돌려서 결국에는 그 돌아가는 놈이 이 기어 플래네터리 기어 각각의 축이 연결되어 있는 이 플래넷 캐리어를 돌려서 요 플래넷 캐리어가 뭐 링기어가 이제 돌아가는 놈들도 있고 플래넷 기어가 돌아가는 놈도 있는데 요 플래넷 기어가 이제 최종적으로 요 놈의 여기에 이제 돌아가는 데랑 맞물려 가지고 요 놈을 이제 최종적으로 돌리는 그런 놈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베어링 같은 거 이제 껴 있어 가지고 요 놈이 이제 뭐 다른 데로 이탈하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그냥 자유도 구속하는 용도로 이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뒷부분에 엔코더라는 놈이 있어요. 엔코더라는 건 이제 위치 센서인데 위치 센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석의 이 로터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얘가 잘 밀어내고 땡겨올 수 있도록 인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N극이 지금 어디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 N극이 어디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바로 알아내는 거는 이제 홀센서고요. 홀센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디에 부착이 돼 있냐면 요거 보면은 요 스테이터에 요 안에다가 바로 하나씩 하나씩 달려 있어가지고 여기 로터 돌아가는 그 자석을 얘가 바로 감지를 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돼 있지는 않고 우리는 이 로터랑 같이 도는 어떤 다른 자석을 이렇게 여기다가 부착을 해가지고 그럼 결국 얘가 10도 돌았으면 얘도 10도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몇 도 돌았는지를 검출할 수 있는 센서를 이 뒤에 부착을 해가지고 걔는 안 돌아야겠죠. 그래서 얘는 돌면서 걔가 안 돌아서 아 처음 대비 몇 도 돌았구나. 그럼 처음에 N극이 어디였으니까 지금이 N극이 어디 있구나를 알아서 우리가 여기다가 전류를 인가하는 방식으로 이제 제어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 엔코더를 붙이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운데로 선을 빼기 위해서 준공이고 여기에 이제 어떤 패턴이 입력이 돼 있어서 그 패턴을 읽는 식으로 돼 있는데 민스타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헐로우 엔코더라 그러고 이건 샤프트형 엔코더라고 해서 여기 샤프트에 그냥 자석이 딱 붙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반갈 쪼개가지고 N극, S극 돼 있고 여기 모터 드라이버 바닥에서 이 칩이 N극, S극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읽어가지고 결국에는 여기에서도 요 놈이 지금 얼만큼 돌아갔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도 센서 부분 얘기할 때 할 건데 전체적인 우리가 구동기라고 하는 놈들은 요런 컴포넌트로 요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그걸 이제 구동하는 단계는 모터 드라이버에서 어떤 PWM을 인가를 하는 게 모터에서 이제 어떤 전류를 흘리게 만들고 그러면 어디든 전류가 흘렸으면은 아까 그 토크가 딱 발생하는 거를 알았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토크를 발생을 시켜서 로터가 돌아가고 그 로터가 돌아가는 게 엔코더에서의 어떤 시그널을 내서 모터 드라이버에 들어가면 이제 모터 드라이버 하는 알고리즘이 다시 지금은 어디 위치에 있으니까 어디에 전류를 흘리기 위해서 어떤 식의 PWM 조합을 내보내면 되겠구나 라는 게 이제 모터를 컨트롤하는 전체 이제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하나씩 배울 거예요. 자, 이제 그 모터가 우리가 그 모터에 전류를 어떻게 흘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배울 겁니다. 이거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으면은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나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전류를 흘리는 거는 이런 파워 서플라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를 흘리잖아요. 근데 이거 딱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도대체 여기서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인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를 막 바꿔주면서 처음엔 얘가 플러스 얘 두 개가 마이너스 그 다음 얘가 플러스 얘 두 개가 마이너스 그 다음 얘가 플러스 얘 두 개가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가를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돌리는 방식도 좀 고전적인 그 6스텝 BLDC 약간 제어 뭐 이런 데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쪽이 N극이니까 뭐 이번 타이밍에서는 뭐 얘를 S극으로 만들었다. 얘를 S극으로 만들기 위한 그 스위칭 모스펫들이 켜져가지고 뭐 거기에 전류가 흘리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전류를 흘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배터리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한 곳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원하는 하나의 이 도선의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서 인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결정을 하는 게 여기 적혀 있는 이 3페이즈 인버터고 이 3페이즈 인버터에다가 1을 주면 이 모스펫이 켜지고 0을 주면 꺼지니까 거기에 대한 듀티가 이제 여기에서의 PWM MCU의 기능을 이용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PWM이 뭐냐? PWM은 그냥 어떤 정해진 주파수로 그냥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앤데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인 타임이 몇 초고 마이너스인 타임이 몇 초인 걸로 그 듀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전압을 평균적으로 인가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그거에 이제 도움을 주는 어떤 그 MCU 프로세서의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요 부분에 해당하는 전압을 이 주황색에 해당하는 이런 전압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요. 이거를 그냥 파워 서플라이를 우리가 조절해가지고 막 계속 이걸 아날로그로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디지털적으로 평균적으로 몇 볼트가 나오게끔 하는 거지 사실 어떤 순간에도 딱 2볼트가 찍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전류 리프를 이렇게 깔딱깔딱 만드는 요인인데 자 보면은 이기가 전압이 제일 높죠. 그래서 여기서는 플러스인 시간이 가장 깁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장 낮죠. 여기는 그 0인 시간이 가장 길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몇 볼트부터 몇 볼트까지 인가를 할 수 있냐라고 하면 0볼트부터 그러니까 아래쪽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에 완전히 붙어 있는 그 100%인 0볼트부터 이 배터리 전체의 전압인 요거를 넘어서는 전압은 우리는 여기다가 인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배터리 마이너스 단 기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모터에 어떤 전압을 인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봤듯이 모터의 이 권선 하나에다가 우리가 일렉트로 모티브 포스를 이제 가하다시피 이 권선에다가 이제 얼마의 전압을 넣느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 기준의 전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모터 가운데점 기준에 여기가 볼트가 걸릴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사실 여기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는 음의 전압을 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모터를 반대로 돌릴 수가 없다는 말인데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여기를 플러스 전압을 가하거나 여기 기준으로 여기를 마이너스 전압을 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전압도 제어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여기 전압을 뭐 가장 쉬운 제어 방법에서는 배터리를 두 개로 쪼갠 그 가운데 지점의 전압이랑 똑같도록 제어를 하고 거기 기준 대비해서 여기를 플러스 2분의 배터리 볼티지부터 마이너스 2분의 배터리 볼티지까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배터리가 48V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역기전력 상수를 통해서 뭐 최대 속도를 곱할 때 그 배터리가 48V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역기전력 상수로 바로 나눠준 것만큼의 우리가 속도를 다 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양의 전압이 쓰는 전압 이만큼, 음의 전압이 쓰는 전압 이만큼을 이 배터리 전압의 0부터 100까지로 우리가 할당을 해서 제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여기에다가 어떤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혹시 질문? 가운데 왜 몰카 넘어갔지? 가운데가 무조건 0볼트가 아니게끔 할 수도 있는데 사실
회로에서 0볼트라는 거는 내가 어디 기준을 잡기 따라 다른 거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결국에 우리가 중요한 전류가 어디에 얼마큼 흐르냐라는 거는 요거 하나가 요 슬롯 하나라고 보면 돼. 그래서 요거 하나, 요건 옆에 거, 요건 그 옆에 거, 그리고 하나씩 넘어가는 거야. 그걸 그냥 세 개만 쪼개가지고 여기에 표시를 하는데, 그러면 결국에 여기에 흐르는 우리가 전류가 중요하면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플러스 전압을 걸 거냐, 마이너스 전압을 걸 거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서 요 볼티지를 우리가 인가하고 싶은 볼티지로 해석하기 위해서 여기를 0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면 A가 24, 가운데가 이건 마이너스 24 하고 만약에 가운데가 뭐 0이 아니고 하면 15 그 분류가 뜨는데. 뭐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C도 마이너스 24, 얘도 마이너스 24, 여기가 0,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전류를 흘리게만 하는 거는 얘를 그냥 오픈시켜버리는 방법 외에는 없어서, 그래서 웬만하면 ABC가 다 전류가 흘러. 이 ABC가 전류의 합이 0이 되는 그 조건만 만족하면서. 근데 거기서의 0볼트라는 거는 배터리 0볼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0은 절대 아니고, 여기가 그냥 0이라고 했을 때 그럼 배터리 전압은 상황에 따라서 여기가 오픈되어 있는 애랑 전압이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이따가 오실로스코프로 내가 전압을 한번 찍어 볼 텐데 한 번도 0 맥스 볼티지 아닌 다른 볼티지가 나오는 순간은 없을 거야. 이 PWM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서 그거의 평균 전압이 여기에 몇 볼트다라는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런 어, 어, 그림에 전자석 3개 있잖아요. 어, 그 이거 보면 많이 있는데 어, 3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세 개가 반복돼서 그러니까 그거는 또 이 와인딩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 근데 거기까지는 나도 모르고 가장 가르치기 쉬운 교과서적으로 하면은 하나 A, B, C 그리고 다시 A, B, C 이렇게 돼. 그리고 자석이 요만하게 생겼어. 그래서 N극, S극. 그래가지고 여기서 전류가 흘리면 얘만 흘리는 게 아니라 얘가 동시에 안쪽으로 자기장에 들어오고 그러면 그게 똑같이 여기도 NS 있는 거 한 칸씩 딱 움직이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야. 그러면 ABC, ABC 혹시 말고 뭐 AA, B, C 뭐를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막 너무 막 창의적인 그 컴퓨테이션들이 있어서 저도 다는 모르고 인터넷에서 와인딩 조합 이렇게 치면은 거기에서 이제 이게 구동이 가능한 그 슬롯이랑 폴 개수를 추천을 해주고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떻게 와인딩 해야 되는지도 거기서 나오면 그냥 그거대로 와인딩해서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나온 토크 컨셉 가지고 아 이거 써도 된다 아니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설계하는 그런 것들도 웬만하면 다 그냥 검증된 몇 가지 그 폴 슬롯이랑 이 폴 사이의 조합을 그냥 활용을 해서 거기서 이 모양들 조금 바꾸고 크기 조금 바꾸고 뭐 건선 조금 바꾸고 그냥 이런 커스터마이징만 하는 식으로 보통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근데 막 테슬라 이런 애들은 진짜 제대로 하겠죠. 저 가운데 저기 그러면 저기에 있는 전위는 그럼 저 회로에 어디에 해당되는 그런 건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컨트롤하면은 아까 말한 2분의 VDC까지만 쓰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써서 루트 3분의 1 VDC까지 쓰기도 하고 막 훨씬 더 쓰기도 하고 해요. 결국엔 저 회로랑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연결 안 돼 있어요. 여기서도 그 마지막 엔드 단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어딘가에서 납땜을 해놔요. 그럼 거기 전이차는 어떻게 만들어요? 거기 전이차를 만드는 거는 여기에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까 내가 여기를 몇 전압으로 인가를 하면은 여기가 얼마 전압이 되겠거니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제어를 해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쉽게 해석을 하는 거는 여기 점을 여기 점이랑 똑같도록 제어를 하면은 요 복잡한 회로를 다른 애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원래는 인덕턴스들도 엄청 꼬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회로를 풀 수가 없고 진짜 막 수식 막 한 페이지 풀어가지고 막 인덕턴스 막 LAB, LAC, 막 LCA, LCB 해가지고 막 이만한 걸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똑같도록 해가지고 상상회로에서 각각의 산끼리만 이제 회로를 쪼개가지고 해석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각각의 이퀘이션을 따로 풀고 각각의 이퀘이션 따로 풀고 각각의 이퀘이션 따로 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IA, IB, IC는 0이다라는 그 구속 조건을 준 상태에서 우리는 그 우리가 어떤 상에 어떤 전류를 흘리고 싶으면
여기에 얼마만큼의 전압을 인가를 해야 되는지를 풀 수가 있게 되고, 그럼 그 전압을 인가하는 방식은 얘랑 켰다 껐다 하는 그 비율을 조절을 하면서 배터리 전압으로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평균적으로 여기에 그 전압을 인가해주는 방식으로 이 모터를 이제 돌리게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전류를 어디에 어떻게 인가를 하는지에 대한 건 알았어요. 근데 어떤 토크를 주기 위해서 그럼 어떤 전류를 어디에 어떻게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모르는데 뭐 그냥 대충 90도로 주면은 거기가 제일 효율적이라 하니까 90도를 주고 뭐 늘리다 줄이다 보면은 우리가 토크 센서로 측정을 하다 보면은 뭐 그 토크가 들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토크 센서가 달려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거기에 정확한 토크를 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전류들과 그 토크 사이의 그 관계를 알아야만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걸 구하기 이전에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각각의 모터들을 어떻게 일단은 뭐 정확한 토크 아니어도 좋으니까 어떻게라도 돌리는지 그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 맨 처음에 말한 게 이게 이제 유도기예요. 그 안에 연구자석이 있는 유도기도 있고 없는 유도기도 있는데 기본적인 유도기의 원리를 말할 때는 안에 그 연구자석이 없는 형태를 이야기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건선도 없이 그냥 여기 이런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 자체가 이 안에서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흘리도록 유도되는 그런 어떤 신박한 구조인 이런 케이지형 이런 로터를 안에 넣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안에 그 쇠가 있고 쇠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애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어디에 우리가 전류를 흘렸다가 안 흘렸다가 흘렸다가 반대 방향 흘렸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속이 바뀌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속이 바뀌면 여기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전압이 유도되고 전압이 유도되면 전류가 흐르고 그럼 그 전류 자체가 여기 안에서 어떤 자기장이 될 거니까 그 자기장과 여기서 만든 자기장을 인터랙션 시켜가지고 얘를 돌리는 약간 그런 원리입니다. 사실 말을 어렵게 해서 그렇지 그냥 이 안에 쇳덩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쇳덩이는 자석에 붙으니까 그냥 밖에서 내가 전자석으로 그 쇳덩이를 돌려준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그 쇳덩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거랑 똑같을 거예요. 쇳덩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했다시피 강사성체니까 거기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는 식으로 그렇게 정렬이 되고 그럼 그게 이제 그 자기장이랑 얘랑 결국 인터랙션을 하면서 이렇게 뭐 돌 테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 간단한 거는 저도 그냥 주워 들은 건데 환풍기 같은 거는 제어하는 회로가 딱히 없이 그냥 220V에다 꽂으면은 220V에서 나오는 그 60Hz의 그 사인 신호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각각 인가를 해가지고 그거를 따라서 그냥 60Hz로 돌게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무지성으로 뭐 위치 센서도 필요 없고 그냥 막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돌리면 그냥 돌아가는 약간 그런 방식이 이제 돌리는 오픈루프 방식으로 이제 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텝 모터. 스텝 모터는 아까 말했다시피 얘에다가 90도 위치에다가 바꿔가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땅 하면 여기 멈추고 땅 하면 멈추고 땅 하면 멈추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위치를 제어하는 어떤 모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스텝 모터 방식이 이제 뭐 제어도 쉽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리는 그런 모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LDC 컨트롤, BLDC 모터 같은 경우 이건 이제 드론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홀 센서가 있어가지고 어디 갔어? 홀 센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 로터에 그 다른 자석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 로터의 N극의 위치를 바로 알 수 있게끔 요 스테이터에 여기에다가 이제 홀 센서를 하나씩 이렇게 달아요. 진짜 여기 보시면은 있는데 이 홀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 홀 센서가 떴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N극 있네. 그럼 얘 돌리려면 대충 한 여기쯤에다가 뭐 전류를 줘야겠네 하면서 얘를 켜고 뭐 얘를 켜고 얘를 끄면은 대충 여기에 자기장이 생기니까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겠거니 그럼 이쪽으로 갔으면 이번에는 뭐 이쪽으로 보내야 되겠거니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를 돌리는 게 이제 6스텝 방식이고 그래서 6스텝도 사실 이 안에서 전류의 세기를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얘도 컨트롤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얘도 결국에 우리가 로터의 위치를 알면은 로터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는 Q축 전류를 알고 그럼 Q축 전류를 알고 있으면 지금 토크가 얼마가 걸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의도한 토크보다 크느냐 작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연속적인 자기장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 6개의 조합 안에서는 결국에 토크를 증가시키는 방향이냐 감소시키는 방향이냐는 아니까 전류를 증가시키든 감소시키든 하는 방향으로 토크 제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페이스 벡터 방식으로 이제 연속적으로 이 공간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자기장을 인가하는 방식으로 부드럽게 이제 모터를 돌리는 그런 방식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A랑 B랑 C의 그 자기장의 조합을 통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부드럽게 지금 스테이터, 이건 로터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권선만 있을 때 공간상에서 권선의 자기장을 연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한 거고, 오른쪽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로터가 돌아가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로터의 Q축이 되겠고, 요 부분이 이제 로터의 그 자속축이 N극이 가리키는 자기장 방향이 돼서 요 부분에다가 요 검은색을 우리가 맞추면 얘를 이제 효율적으로 토크를 계속 내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알려드린 것까지 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모터에서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어찌 됐건 돌아가게 만드는지를 보여드렸던 거고요. 이제는 그 각각의 A상 전류, B상 전류, C상 전류를 통해서 어떻게 토크가 계산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 파 트랜스폼, 클라크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뭐 이름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돼요. 이걸 통해서 지금 공간상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자기장을 인가하려고 하는데 자유도가 그 세 개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등가적인 어떤 두 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 그 자유도를 일단 줄인 어떤 축을 잡고요. 그 축을 이제 잡는 거를 이제 파 트랜스폼이라고 하나? 그래서 그 알파 베타 축을 이제 잡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로터 돌아가는 그 N극에 맞춰서 이제 싱크돼가지고 그 좌표계를 회전시키면서 이제 그 클라크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걸 해가지고 결국에 우리는 어떤 로터의 N극 축에 이제 맞춰가지고 좌표계를 잡은 걸 이제 D 엑시스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 수직인 이게 나아가려는 방향으로 수직인이어야 돼요. 이게 나중에 잘못돼서 모터 드라이브 개발할 때 플러스로 돌아가야 되는데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깨졌을 때 이쪽으로 인가해야 돌아가는데 이쪽으로 인가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지고 발산하는 그런 상황들도 이제 생기는 건데 그래서 Q 엑시스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삼아서 자석이 돌아갈 때마다 이게 이제 쭉 따라가게끔 이제 좌표계를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파크 트랜스포메이션만 했을 때 이제 알파 축이랑 베타 축이라고 해요. 걔는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세 개의 자유도를 두 개의 자유도를 줄여가지고 그냥 공간사 글로벌한 좌표계로 돼 있는 어떤 좌표계인데 걔 같은 경우에는 A상 건선에다가 양의 전류를 흘렸을 때 생기는 자기장 방향을 0도라고 하고 거기를 이제 X축이라고 잡은 그 좌표계를 이제 여기에서 어떤 정지 좌표계 그걸 이제 의미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상에 흐르는 전류를 그 Q축 전류, 이 토크에 해당하는 전류와 토크를 하나도 주는 거에 영향이 없는 이 자속축, 요 두 개로 이제 변환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환을 했을 때 Q축과 D축에서 우리가 어떤 그 모터의 복잡한 회로를 이 두 개짜리의 등가 회로로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Q축에만 요 부분, 이거 D축이랑 Q축이랑 다 똑같은데 요거 하나만 다른데 요게 이제 우리의 그 역기전력에 해당하는 그 일렉트로 모티브 포스를 나타내는 그 전압이에요. 그거가 깔끔하게 D축에는 안 나오고 Q축에만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떤 속도로 돌아갈 때 그 속도에 대해서 뭐 피드포워드로 보상해주는 텀은 그 토크를 제어하는 쪽에만 넣어가지고 보상을 하면 되고 D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영전류로 제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전류를 크게 주냐 아니면 마이너스를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토크를 양토크, 음토크, 큰 토크, 작은 토크를 이제 제어하게 되고 D축은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영전류 제어하는 그런 피드백 제어를 넣기만 하면 됩니다. 뭐, 네. 이 축은 지금 그안 되는데 하나도 반영을 문제도 이 구조에서는 못하죠. 아까 말한 LD, LQ 달라가지고 그 토크식에서 그 D축이 있었던 그런 구조의 모터에서는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그런 기준은 지금 뭐가 다르길래 D축이 토크를 만들어요? 그 구조에서는 그 약간 요 그림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전류를 주는 게 얘를 돌리는 데에 최선이 아닌 약간 그런 구조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긴 게 약간 이렇게 대칭형으로 생기지가 않은 그런 구조에서는 약간 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저도 조금 풀어봐야 돼가지고 결과만 조금 알고 있어서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에서는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영입 모터에 대해서는
요 Q축 전류만 컨트롤을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자석의 세기나 아니면 그 공극의 크기 아니면은 뭐 자석의 뭐 면적 이런 거가 다 그냥 우측된 어떤 그냥 하나의 그 모터 형상에 관련된 그런 어떤 하나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크를 크게 만드는데 이제 폴 페어가 이제 영향을 끼치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폴 페어가 많을수록 여기에서도 그 토크를 내고 여기서도 그 토크를 내고 여기서도 그 토크를 내니까 그 토크가 그냥 n배 돼가지고 한 번에 얘한테 돌리기 때문에 그 n이 곱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이거를 무조건 늘리는 게 장점은 아닌 게 이거를 늘리면 늘릴수록 우리가 하나의 자석을 크게 못 가져가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우리가 감는 거를 많이 감지 못하고 세게 못 감으니까 그걸 적절히 조합한 어떤 크기들이 이제 존재를 해서 그게 이제 모터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시는 거겠죠. 폴을 몇 개를 둘지. 그래서 결국에 토크 컨트롤이라는 건 뭐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모터가 있을 때 거기에서의 이제 A, B상, C상 그 전류를 측정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알파, 베타에 해당하는 그 고정된 이자유도 전류로 바꾸고 그걸에 대해서 우리가 로터 포지션을 읽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회전 변화를 시키고 그 회전 변화시킨 D축, Q축의 전류에 대해서 D축은 그냥 항상 0으로 제어를 하고 네, Q축은 우리가 원하는 토크를 넣고 그거에 그 PID 걸어가지고 D축, Q축인 전압 지령을 만들고 이 D축, Q축인 전압 지령을 가지고 다시 역좌표 변화를 해가지고 정지좌표계인 D축, Q축으로 바꾸고 알파, 베타 축으로 바꾸고 그걸 다시 세 개의 축에서 어떤 전압을 가야 되는지를 구하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모스펫 스위칭 패턴으로 이제 PWM을 만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MCU에서 내는 게 이제 모터 제어기에서 하는 역할들입니다. 네, 질문. 형준이 먼저. 그 포지션 읽고 한다는 게 뭐 엔코더를 읽는다는 게 엔코더로 읽은 값인데 그걸 가지고 변환을 해야 돼. 그거 이제 좀 이따가 얘기를 할 건데 엔코더로 읽은 값은 그냥 여기서 만약에 여기 하나 흠집 나 있어서 여기 0도로 하세요. 그럼 이 위치만 그냥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제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안 되잖아. 사실 이거야 우리가 좀 돌리면 다른 위치 되는 거고 돌리면 다른 위치 되는 건데 딱 이걸 그렇다고 인스톨레이션 할 때 우리가 N극 표시해가지고 거기에다 이 자석을 딱 붙이지 않잖아. 그래서 여기 N극과 여기에서의 표시된 0도와 그 차이가 몇 도가 되는지 그 오프셋을 구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커뮤테이션이에요. 엘모에서. 그 아까 말한 홀센서 부분하고 좀 헷갈려가지고 홀센서 몇 개 달려있다고 했었는데 저희는 그 방법으로 지금 아니, 홀센서로 제어하는 거는 우리는 홀센서 안 달려 있고 여기다가 홀센서를 설치를 안 해서 홀센서를 가지고 제어하는 방식은 요거의 N극의 위치를 홀센서는 바로 알 수 있어. 왜냐면 홀센서는 자기한테 자기장이 들어오면 1 뜨고 안 들어오면 0 띄우니까.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왔을 때, 아, 그러면은 내가 모터 드라이버 입장에서 지금 N극이 어디구나. 왜냐면 내가 홀센서가 어디에 달려있는지는 내가 간 거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위치를 알아가지고 그것 통해서 제어하는 게 이제 그거고.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포지션을 말하는 거는 자석의 N극이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느냐라는 거야. 자석의 N극이 이 스테이터 기준으로 어디 위치에 있느냐. 정확히 말하면 스테이터에서 A상의 그 슬랍 대비 몇 도 위치에 있느냐. 그거가 이제 모터의 위치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석과 센서를 붙여가지고 우리 그걸 검출하는 거고. 자, 그러면 두 번 시간이 끝나진 않고 싶네요. 오케이. 자, 10분 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준이가 물어본 내용을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N극의 위치를 알 것이며 N극의 위치를 누구 기준으로 알 것이냐 그걸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여기서 정확하게 어떤 앵글을 알아야 하는가 모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적은 거는 앵글 비트윈 로터의 N 엑시스와 스테이터 A 페이즈의 그 엑시스 사이의 그 각도 그거를 알아야 우리는 제어를 하는데 아까 말한 그 Q축 위치를 알기 위한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한 세터로 줄 수가 있다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A 페이지의 디렉션도 되게 중요한데 커런트에서 우리가 포지티브한 그 자기장을 줬을 때 그 방향으로의 그 자기장이 생기는 그 위치를 이제 의미를 해요. 왜냐하면 네거티브 주는 위치랑 포지티브 주는 위치가 이제 여기에서 다른 위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위치를 제대로 안 맞추면 또 모터 드라이버 개발할 때 또 보호가 틀려가지고 얘가 발산한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그래서 요 그림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웃긴데
여기가 이제 그 A축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A축이냐면 이렇게 감긴 모터는 없긴 해요. 이거는 약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심볼릭하게 그린 건데 여기에서 건선이 나오고 여기에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애한테 포지티브 커런트를 매겼을 때 향하는 방향. 요게 이제 그러니까 A상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따지면 여기서 이제 A상에 해당하는 애가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에서 이렇게 칭칭칭 감겼겠죠? 그럼 그거 감긴 거대로 우리가 포지티브 커런트를 줬을 때 나온 요 방향. 요게 이제 A상의 방향이 되는 거고 그거 기준으로 로터의 N극이 몇 도가 돌아가는가. 근데 몇 도가 돌아가는 거는 여기서 기계적인 몇 도가 돌아가느냐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ABC, ABC, ABC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ABC 반복되는 그 한 개를 이제 360도로 보는 게 이제 전기각이고 이 전체가 이제 기계각인데 전기각 안에서 얘가 몇 도 차이가 요 A상 슬롯이랑 나는 가 있는지 예를 들어 여기서 요만큼 차이 나면 거의 180도 차이 난다고 보고 뭐 여기서 뭐 이만큼 차이 나면 360도 차이 난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퍼뮤테이션 했을 때 맨날 요거가 틀어진 거 각도가 뭐 한 1, 2도밖에 안 틀어졌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로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NS면 여기가 벌써 360도인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추측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랑 여기 사이가 이미 90도인데 요만큼의 각도가 틀어지기만 해도 벌써 90도 이상 틀어진 거기 때문에 우린 Q축으로 토크를 대여를 해야 되는데 자석축으로 쓰고 있다는 거고 91도만 틀어주면은 우리 Q축으로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 Q축 성분이 생기게끔 돼 있는 거여서 이쪽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얘가 이쪽으로 돌려가.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속도 제어나 토크 제어를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토크랑은 에러가 커지니까 전류를 더더더더 넣어가지고 그냥 맥스까지 해가지고 뭐 발산을 하든지 폴트가 걸리든지 하는 거라 여기서 진짜 이만큼만 틀어져도 이 제어상의 각도 안에서는 정말 위험한 만큼이 틀어졌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남은 회의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빠르게 얘기를 하자면 결국에는 요 빨간색 두 개 사이의 각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건 거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거는 이제 센서를 항상 그 로터 포지션이랑 뭔가 그 연동돼 있는 곳에 검출할 수 있는 그런 센서들을 붙이는 거죠. 예를 들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축 도는 곳에다가 자석을 이렇게 딱 놨으니까 그 로터가 돌 때 요 자석도 돌아가지고 요 자석 위치를 알면은 로터 위치도 우리가 오프셋 빼서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이 자석의 N극이랑 요거 완전히 붙였으니까 요거 같이 돌아가니까 우리가 요거 위치 엔코더로 알면은 요 위치 알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식으로 이제 맨 처음에 검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엔코더 위치는 알았어요. 근데 스테이터 A 방향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사실 이거 본딩할 때 우리 그런 거 고려해서 본딩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커뮤니케이션에서 거치냐면 여기다가 A상에다가 전류를 이빠이 때려요. 그럼 아까 스텝 모터 같이 이 N극에 여기에 딱 달라붙을 거잖아요. 그럼 그때 엔코더에서 몇 떴는지를 기록을 해요. 그럼 이 엔코더가 뜨면 거기가 스테이터 N극이구나. 그럼 그거랑 그 다음부터 엔코더 뜨는 거랑 빼주면 이제 이 엔코더 N극이랑 이 스테이터 A 사이의 각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껏 그렇게 해놨는데 이게 돌아갔다든지 뭐 이 새끼가 돌아갔다든지 그렇게 해버리면은 내가 맨 처음 그거에서 틀어지는 건데 그만큼만 틀어지면은 바로 발산할 수 있는 거니까 누가 틀어줘야 그러니까 무조건 발산했다 컴이 틀어졌네 컴을 다시 맞춘다 뭐 거기 상황에서는 괜찮은데 그 틀어진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으면 앞으로도 계속 틀어질 수 있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지난번에 틀어졌을 때 뭐 썬기어였어 그래서 썬기어 폰딩 했더니 이거 괜찮아졌어 했다고 이번에도 썬기어일 보장은 없는 거죠. 이 사이의 관계 요 놈과 요 놈까지 오는 데 있어서 중간인 놈들이 다 본딩이 틀어지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테이터인 A상 사이의 각도니까 얘도 틀어지면 안 되는 거라 사실 어디가 틀어졌을지는 굉장히 많은 변수가 그 사이에 있는 거죠. 그렇다고 무한계의 변수는 아니니까 우리가 어디를 체크해야 되는지를 그 사이에서 좀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돼서 뭐 다들 제어하는 사람도 액추에이터 설계돼 있어서 누구랑 누구랑 어떻게 로터로부터 우리 모터 드라이버 들어오는 것까지 연결이 돼 있는지는 알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가 컴퓨테이션을 갔을 때 네, 이렇게 빡준 다음에 그 정렬했다는 가정하에 거기 기준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약간의 로드 토크가 걸려있다든지 그럼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게 바퀴 달린 로봇 할 때 진짜 중요한데 바퀴 달린 로봇은 땅에 있기 때문에 N극으로 빡 했을 때는 우리가 토크 제어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다 전류를 이빠이 해도 바닥이 너무 뻑뻑하면은 못 와요.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얘가 얼라인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어 시작하면 날아가서 좀 공중에 뛰어나서 로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로드 토크는 적은 상황, 뭐 그런 상황으로 최대한 맞춘 상태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좋죠. 예를 들면 뭐 다리다. 다리라고 할 때도 다리를 이렇게 해놓으면 로드 토크가 큰데 이렇게 해놓으면 로드 토크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최대한 프리윌링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거를 커뮤니케이션을 맞추고 커뮤니케이션 전류도 충분히 큰 전류를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손으로 잡고 있으면 절대 안 되고 그럼 저희 혹시 다리를 좀 만약에 지금 경기를 다리를 홈트에서 맞추는데 다리 다 뽑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다리 정도는 괜찮아요. 다리- 예, 예. 그리고 뽑고 할 수도 없어요. 맨날 할 때마다 뽑는다고 하면은 막 진짜 막 록타이트 발려져 있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캡 나오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홀센서. 홀센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엔코더 같은 경우에는 얘와 연동이 되는 어떤 다른 장치를 달아서 그거의 위치를 검출한 건데 홀센서는 요 N극을 바로 검출할 수 있는 놈을 요 옆단에다가 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검출을 해가지고 그거가 떴을 때 그거 기준으로 아까 말했듯이 전압을 걸어가지고 얘를 돌리는 뭐 그런 느낌이고 설명했으니까 이거 2분 내에 끝내기 위해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엔코더 같은 경우에는 자석식 엔코더도 있는데 광학식 엔코더도 있어요. 그래서 광학식 엔코더 같은 경우에 뭐냐면 지금 요 놈이 이 로터 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로터 축에 이렇게 그냥 빵꾸만 뚫려 있는 어떤 디스크가 달려 있고 여기서 빛을 쏘고 여기서는 빛이 검출됐는지를 읽는 어떤 센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아갈 때마다 검출됐다 안 됐다 검출됐다 안 됐다 하면 검출될 때마다 1씩 증가를 시키는데 그 1에 해당하는 각도는 우리가 이 슬릿의 각도를 우리가 슬릿 몇 개인지를 알면은 360도에서 그거 나누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만큼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안 좋은 게 커뮤테이션을 모터 킬 때마다 해야 돼요. 왜냐면 모터 킬 때마다 얘는 0도라고 나오니까 이게 아까 그 관계를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은 이 A 페이지가 몇 도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석의 위치랑 이 검출하는 그거 검출이 뜨는 그 각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키면 무조건 0도가 나오니까 A 페이지가 몇 도인지를 킬 때마다 알아야 되고 킬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인크리멘탈 엔코더 같은 경우에는 킬 때마다 커뮤테이션 하는 느낌으로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엘모를 만약에 인크리멘탈 엔코더로만 있는 걸로 제어를 한다고 하면은 켰을 때 바로 제어 안 되고 약간 좀 기다렸다가 제어가 돼요. 그 동안에 얘가 뭔가를 살짝 하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뭐 파형을 내보낸다든지 딱히 어디에 붙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인크리멘탈 엔코더 같은 경우에는 홀 센서랑 같이 써요. 홀 센서는 우리가 궁극적인 어디 위치에 스테이터 위치에 박혀 있는 놈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A 페이지 위치를 홀 센서에 뜨는 순간 바로 알 수 있고 홀 센서의 로터 위치를 바로 뜨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홀 센서만으로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있고 근데 그거를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홀과 홀 사이 각도를 알기 위해서 요 놈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보통 엔코더 같은 경우에 이 모터도 홀 센서 엔코더인데 홀 센서 엔코더 같이 있는 모터인데 정밀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쓰고 바퀴 달려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기만 하는 위치 제어랑 이런 게 필요 없는 모터 같은 경우에는 홀 센서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크리멘탈 엔코더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빛이 검출이 되는 걸 한 개만 놓치기도 해도 그게 누적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계속 누적돼서 잘못되면은 나중에 발산하는 원인이 되게